이명박 정부 초기 대구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만들어진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이 운영비 적자로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특수채소가 농민의 노력으로 6차 산업으로 거듭나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1인당 개인소득과 개인소득 증감률이 국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 대구 경북은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날이 무척 쌀쌀한데요. 네, 여기에 대기도 점점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날이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봉화는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함이 무척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5도, 안동도 5도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체감되는 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지만 다행히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단계 보이면서 깨끗한 대기 상태를 만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날이 점점 건조해지다 보니 각종 화재 예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인 내일을 포함해 우리 지역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날이 점점 맑아지겠고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명박 정권 초기 시작한 대구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영천 소라마을과 한이마을, 군위 3국유사 테마공원 등이 운영도 하기 전에 적자를 걱정한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오늘은 청도의 신화랑 풍류마을이라는 비슷한 시설을 알아봅니다. 이것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운문면 29만 제곱미터터에 자리 잡은 신화랑 풍류마을입니다. 화랑정신을 체험하자는 시설로 정신 수양관을 비롯해 화랑촌, 국궁장, 야영장을 갖췄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 준공하고도 1년 넘게 정상 가동을 못하다가 뒤늦게 올 3월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인구 4만 남짓 청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610억 원을 들여 만든 대형 시설입니다. 청도군은 군비 8억 원을 올해 운영비로 편성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벌어들인 금액은 숙박비를 비롯해 시설 대관, 체험 행사, 식당까지 합쳐 3억 6천만 원. 4억 원 넘게 적자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도 하물며 여기에 가로등 하나까지도 저희들이 소등을 시키는. 청도군은 이 같은 대형 시설을 조성하면서 예상 소요 경비 등을 담은 운영 계획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도군 의회도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주다 보니까 뭐 전부 공짜인 줄 알고 이래 다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청도 군이란 이 지자체에서 그걸 이제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4만 남짓의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청도군으로서는 쌓이는 운영비 적자로 군 재정은 이미 깊은 주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경북도 내 독감 확진 학생이 3천 명을 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학생들로 빼곡해야 할 자리가 군데군데 비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기승을 부린 독감 때문입니다. 총원 700명가량인 이 학교에서만 120여 명의 학생이 독감으로 최근 결석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감 초기 증상을 보이면 마스크를 씌우고
일시적 관찰실에서 격리를 하며 부모님께 연락해서 병원에.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8일까지 확인된 도내 초중고등학생 독감 확진자는 3,100명. 한 학급당 많은 곳은 학생 30%가량이 독감에 걸려 결석했습니다. 경북 전체로 따져도 환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를 보면 11월 중순 8.4명에서 조금씩 증가해 이달 중순 4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단순 감기를 구분하고 독감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면 전신 증상이 동반이 돼요. 특히 이제 근육통, 전신 삭신 쑤신다 그러죠. 이틀 이내에 가서 그런 약을 받아서 조치를 하게 되면 열도 빨리 가라앉고 증상도 많이 줄어드니까. 독감 예방 접종 역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부터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1월 말 기준 경북 접종률은 71%였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농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봉화에서는 단순히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에서 체험 관광까지 영역을 넓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봉화에 있는 한 농장. 열대나무들 사이로 바나나와 파파야, 올리브가 눈길을 끕니다. 이름도 생소한 홍빛 무순과 비타민과 정무 등 서양 요리 재료들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학생들은 농장을 체험하며 직접 수확한 재료로 샐러드와 음식을 만들고 먹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그걸로 또 맛이 난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특수 채소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소비가 한정돼 있는데 요리사 출신 생산자가 직접 요리를 선보이며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리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물론 전문 요리사들에게 요리 연구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식당들은 다 해오름 농장에 있는 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셰프들이 음식을 좀 한다 그러면 이곳에 꼭 오고 싶은 성지 같은 곳이죠. 전문 요리사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특수 채소는 유명 호텔과 음식점 등에 전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에서 가공과 체험 관광을 유도하는 6차 산업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이제 새로운 먹거리, 국내에 없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성지로서 일반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 농업 관련된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토론하고 교육하고. 기후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특수채소가 농민의 노력으로 6차 산업으로 거듭나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을 장식한 두무진에서 장산고지를 그린 신태수 화백의 특별기획전이 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분쟁의 현장, 또 낮고 소외된 공간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두문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의 장산곳. 화제가 된 만찬장 작품을 시작으로 전시된 80여 점의 그림 절반 이상은 서해 5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바다를 담았습니다. 작가는 2012년부터 6년간 백령도를 오가며 평화를 그리는 마음으로 서해를 품어냈습니다. 시대의 비극을 마주하고자 하는 여린은 팽목한 맹골 수도를 붉은 바다로 그려내고 쓰러져간 아이들을 바다 위 꽃으로 틔웠습니다. 시대와 계층, 사회로부터 단절된 공간을 향한 그의 관심은 인천의 쪽방촌 괭이부리 마을과 대구 북성로 등을 훑은 작품에서도 표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쟁, 분단, 분리된 그런 지역들과 공간들을 찾아서 작업해온 것들이죠.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신화백은 다음 달 서울과 대구까지 순회 전시를 마치고 팽목항에서부터 세월호의 자취를 따라 그리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다른 동선을 따라가면서 늘 침울한 아주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착잡한 그런 마음으로 현장들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충북 청주 일부 보육시설에서 특정 원화를 지속적으로 활동해서 배제한 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후유증도 심각한 이런 정서학대 행위는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서학대가 어떤 건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MBC 충북의 조미애 기자입니다. 교사의 손짓에 고개를 푹 숙인 5살 어린이. 다른 원아들은 다 앉아 수업에 참여하는데 교사는 이 아이에게만 또 저리 가라는 손짓을 하고 아이는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엄마가 챙겨준 간식을 교사한테 빼앗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녀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긴 대기 시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5, 6개월 전 벌어진 일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20대 담임교사 2명은 한 달 반 동안 한 원아를 무려 40여 차례나 수업에서 배제하고 간식을 빼앗아 먹는 등 정서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바지에 대변을 봤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뒤를 계속 잡고 돌아다니고 20분 동안 누가 봐도 급해 보이는 표현인데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올해 초 또 다른 청주의 어린이집에선 5살 장애 아동을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개월 동안 벨트로 의자에 앉혀놓은 교사가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특정 아동을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밀폐된 공간에 방치 또는 공포심에 몰아넣는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지난해 정서학대가 전체의 44.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피해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어떤 한 아이에 대한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하를 시키고 아이의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도와 심각성도 높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로 형사 입건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신체적 아동학대로 입건된 경우는 257건, 반면 정서적 아동학대는 24건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서학대는 외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언행이 평소와 다르고 학대가 의심된다면 날짜와 시각 등을 기록해둔 뒤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금강의 세계 보호 수문이 개방되면서 망가졌던 금강 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세종보 부근에서 4대강 공사 당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가물막이가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생태계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수문을 모두 연 금강 세종보. 강바닥의 돌과 모래더미 사이로 포대자루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세종보 준공 당시 가 물막이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4대강 준설 당시 보를 세우기 위해 강물의 흐름을 막았던 가 물막이로 추정됩니다. 통백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철거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발견된 가 물막이는 세종보 주변 10,000제곱미터에 130개. 이런 가 물막이가 금강 세종보 주변에만 약 10,000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단체는 가 물막이가 마치 또 다른 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방해해 금강 생태계의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물과 모래톱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강 재자연화 과정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에 세종보 주변의 가 물막이를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남획과 환경 변화로 동해안 대표 어자원인 대게 어획량이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동해 대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인공어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초를 투입한 지 2년 만에 대게 어자원이 40%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동해안 특산물 대게. 하지만 암컷 대게의 남획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가 지금 바닥까지 올 때까지 왔습니다. 왔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영세업자들은 앞으로 이 살아가는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호초 투하가 대게 자원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심이 15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대게를 잡는 영상입니다.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쭉 훑어가자 펄 속에 숨어있던 대게들이 줄줄이 그물에 걸립니다. 그물은 금세 대게로 가득 찼습니다. 전등 갓처럼 생긴 인공호초를 대게 서식지에 투하하면 그물이 인공호초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저인망 어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1986년부터 대게 보호용 인공호초 투입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대게 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경쟁률이 높았던 곳 대부분이 대구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홍보대행사는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아파트 가운데 5곳이 대구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 1위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로 청약 경쟁률의 346대 1을 기록하는 등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대구 지역 아파트였습니다. 반면 대구 지역 1인당 개인 소득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잠정 지역 소득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1인당 개인 소득은 1,757만 원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6번째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1,845만 원, 서울은 2,143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개인 소득의 실질 증감률은 11.4%로 역시 7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대구는 총점 36.5점으로 전국 평균 37.1점을 밑돌았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대구는 1에서 7.7점으로 서울보다 1.5점 낮아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이 더 긴 편이었습니다. 생활에서는 대구가 14.1점으로 서울보다 0.9점 낮아 가정과 여가에 쓸 시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등을 따지는 제도 분야에서 대구는 7.7점으로 서울 14.8점보다 크게 뒤처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은 규모가 큰 사업장이 많아 제도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일생활 균형지수 총점은 36.6점으로 대구와 비슷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경주 방패장 방패물 반입과 처분을 중지하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방패장에 반입된 방패물 가운데 36%에서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방패물을 추가로 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방사능 분석 오류와 관련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패물 반입을 중단하고 방패장 안전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울릉도의 디젤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2,685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는 데다 사업의 88%를 차지하는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 이후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을 접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울릉군 한전 등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청산 절차를 밟기로 했고 지금까지 출자금 53억 원 가운데 30억 원만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날이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봉화는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5도, 안동도 5도 선의 기온이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체감되는 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지만 다행히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다소 깨끗한 공기 상태를 만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날이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도 영하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청도 6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4도, 구미 영하 2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문경 4도, 구미 5도로 종일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영양 영하 8도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5도, 영양 4도에 그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인 내일을 포함해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점점 날이 맑아지겠고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